안녕하세요. 본 영상 자료는 JH 드론 레브러토리의 블로그 영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류가 드론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류들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이는 드론 애호가 특히 조류 활동을 많은 지역에서 비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일반적인 문제일 것이며, 새들은 드론에 손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을 방해할 경우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류들이 드론을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류들이 드론을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류들은 드론이 자신들의 영역이나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거나 단순히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유가 무엇이든 조류가 드론을 공격하는 것을 막고 드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면 조류가 드론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경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류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본 적이 있다면 조류들이 가끔 자신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조류들이 드론에 손상을 입히거나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실망스럽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조류들이 드론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는 조류들이 드론을 자신의 영역이나 둥지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은 조류의 환경의 침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새끼를 보호하거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나 독수리와 같은 일부 조류는 천적이며 드론을 먹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조류의 본능적인 공격성입니다. 조류는 자신이나 새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지닌 드론은 조류들에게 이러한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매기는 드론을 자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청소부 본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론을 잠재적인 식량 공급원이나 자원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 조류 공격의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류들이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조류 둥지나 조류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 근처로 비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류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더 조용한 모터나 보호 케이지가 장착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론을 비행할 때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새입니다. 갈매기는 특히 둥지를 틀 때 드론의 공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매기는 드론을 위협으로 보고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갈매기 서식지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수리는 드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조류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하늘에서 드론을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독수리를 발견하면 즉시 드론을 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는 작은 드론을 먹이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드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매를 발견하면 드론을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까마귀는 드론을 조사할 수 있는 호기심 많은 조류입니다. 까마귀는 가까이 날아가서 쪼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빼미는 위협을 느끼면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야행성 조류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드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올빼미를 발견하면 즉시 드론을 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쐐기꼬리 수리는 드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 맹금류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하늘에서 드론을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쐐기꼬리 수리를 발견하면 즉시 드론을 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갈매기나 펠리컨과 같은 바다새는 위협을 느끼면 드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드론을 포식자로 보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새 서식지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비는 드론 가까이로 날아갈 수 있는 민첩한 조류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비 둥지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철새는 거위, 오리 등의 철새가 호기심에 드론 가까이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철새떼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흔한 새들을 인지함으로써 이를 피하고 드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비행할 때 조류 공격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위치와 시간을 식별함으로써 원치 않는 새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위치는 조류 공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둥지 장소와 같은 일부 지역에는 새가 더 많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드론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조류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는 공격적인 까치가 많이 서식하는 반면 영국에는 영토 갈매기가 서식합니다. 번식기뿐만 아니라 산란기 역시 새의 공격 위험이 높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들은 자신의 영역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새들의 번식기와 둥지를 짓는 계절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이나 군사기지 근처 등 제한된 영공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새 공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항공기의 존재로 인해 조류 활동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는 새들이 가장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조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드론을 비행하지 않도록 이러한 시간을 인지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위치와 시간을 식별함으로써 드론을 비행하는 동안 원치 않는 새와의 조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비행할 때 새는 장비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는 드론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드론과 충돌, 프로펠러를 공격하여 파손 또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행위, 발톱이나 부리로 드론 표면을 긁거나 찢는 행위, 충격으로 인해 드론이 추락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새는 드론에 대한 자연적인 위협이므로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새라도 드론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더 큰 새와의 충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류 공격의 위험은 수역 근처나 조류 개체 수가 많은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더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드론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에 대한 조류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새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한 고도에서 비행하세요.
조류 개체 수가 많은 지역 근처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드론을 항상 시야에 유지하십시오. 프로펠러 가드를 사용하여 새의 공격으로부터 프로펠러를 보호하세요. 드론에 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조류 억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새의 공격으로부터 드론을 보호하고 손상이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드론을 비행하고 새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에 유의하세요. 새들이 드론을 공격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의 공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의 공격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드론을 비행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더 활동적이므로 이 시간에는 드론을 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는 일반적으로 드론을 비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들의 활동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새 공격을 예방하려면 드론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의 위치와 고도를 항상 파악하고 시야 내에 유지하세요. 해당 지역에 새가 보이면 즉시 드론을 착륙시키고 새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새가 드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회피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는 높은 고도에서 드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새의 공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 경로를 변경하거나 빠른 회전을 사용하여 새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비행할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이나 기타 제한 구역 근처에서 드론을 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현지 규정을 따르세요.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람이나 재산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러한 예방 팁을 따르면 새의 공격을 피하고 사용자와 드론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드론을 공격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올바른 드론을 선택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류 공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드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의 크기는 새들이 드론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드론은 새들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더 높으며 특히 맹금류와 비슷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새의 공격이 걱정된다면 더 작은 드론을 고려해 보세요. 드론의 디자인은 새들이 드론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끄럽고 유선형의 디자인을 갖춘 드론은 돌출된 부품이 많은 드론보다 주목을 덜 끌 수 있습니다. 또한 로터가 밀폐된 드론은 접촉하는 새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드론의 색상도 새의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드론은 새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 회색이나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의 드론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론이 새들에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드론에 밝은 LED 조명을 추가하여 드론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드론을 선택할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새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심하고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새가 공격한다면 무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을 방지하고 드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침착함을 유지하고 드론을 제어하도록 노력하세요. 드론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거나 갑자기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신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고 드론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하세요. 새가 계속해서 드론을 공격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비행하거나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등의 회피 기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새를 피하고 충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을 비행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의 공격이 너무 위험하고 드론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착륙시켜 피해를 평가하세요. 앞으로 새의 공격을 방지하려면 새가 적은 지역이나 새의 활동이 덜한 시간에 비행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프로펠러 가드를 사용하여 새의 공격으로부터 드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새가 드론을 공격하는 경우 침착함을 유지하고 통제력을 유지하며 회피 기동을 사용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며 향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드론을 비행할 때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과 호주에는 드론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81년 야생동물 및 시골지역법에 따라 야생조류가 둥지를 틀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론을 사용하여 새 둥지나 보금자리 근처로 비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최대 5,000유로의 벌금 또는 심지어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는 1974년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법에 따라 허가 없이 국립공원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교란을 방지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이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항 근처의 드론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국의 민간항공청에서는 드론의 항공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5km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거나 민간항공청의 허가 없이 400피트 이상을 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호주에는 공항 주변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비행할 때는 야생동물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책임감 있게 드론을 비행하고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항공기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드론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 및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사용은 새와 서식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은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자연 환경을 교란시켜 조류 서식지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들이 둥지를 버리거나 먹이와 피난처를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나무와 기타 식물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조류 서식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여 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들은 드론을 보거나 들을 때 동요하거나 겁을 먹을 수 있으며 이는 먹이를 먹고 짝짓기하고 둥지를 틀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새는 자신의 영토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종에 특별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들은 서식지 손실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며 드론의 존재는 취약한 생태계를 더욱 파괴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해한 화학 물질과 오염 물질을 공기, 물, 토양에 방출하여 새와 다른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사용은 조류 관찰자와 드론 운영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류 관찰자는 드론이 방해적이고 파괴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 드론 운영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새에게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연구 및 보존 노력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드론을 사용하여 조류 행동을 연구하고 개체 수를 모니터링하며 이동 패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조류와 서식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드론은 새와 그 서식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새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들이 드론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새는 더 낮게 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드론을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펠러 가드가 있는 드론을 사용하면 새의 공격으로부터 드론의 프로펠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새를 겁주는 소리나 빛을 방출하는 새 겁주기 기능이 있는 드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론을 비행할 장소 주변에 조류 퇴치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는 예측할 수 없는 생물이므로 최선을 다해도 드론을 공격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비행할 때 특히 새가 많은 지역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류 공격의 위험을 줄이고 드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 환경과 야생동물을 존중하면서 책임감 있게 드론을 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